두둠칫 두둠칫 데니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4번 여러분, 심리학입니다. 자, 벌써 온라인 개강한 지 3주 차인데요, 어떻게 적응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저번 영상 때는 벚꽃이 막 펴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벚꽃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만큼 여러분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심리학 시작을 할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은 몰라도 선생님은 예전부터 그 꿈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은 꿈을 잘 못 꾸는데, 옛날에는 이제 꿈을 꾸면 이제 낮잠 자면 꿈 많이 꾸잖아. 그래서 낮잠 잘 때 이제 꿈 꾸면 가끔 그 자각몽 있죠. 이제 내가 꿈에서 내 의지대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도 꿔보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중에 뭐 막 분노를 느꼈어, 혹은 뭔가 설렘을 느꼈어. 그러면 이제 꿈에서는 뭔가 다른 장면인데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거와 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은 뭘로 보이시나요? 뭐 돌멩이? 아니, 돌덩이? 깨질수록 단단해지고 뭐 그런 거? 자, 그냥 뭐 얼핏 보기에는 물에 살짝 삐져나온 바위처럼 많이 보이시죠? 자, 근데 우리 겉보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자, 보면 그 뭐야, 옛날 공룡 뭐 주라기 이럴 때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자, 이 공룡은 이제 물속에서 다니기도 하고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악어처럼 변장을 하고 위장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오면 덥석 물어서 먹는 그런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요,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근데 사실 더 큰 거 혹은 더 뭔가 원초적인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무의식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이 이제 볼 정신분석학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신분석학.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성격 발달 단계, 성격의 구조, 의식의 구조, 방어 기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분석학입니다. 정신분석학은요, 자, 정신의 심층, 무의식에 관계되는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분석학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 학문에서는 뭔가 인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식 말고요, 우리가 의식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뭔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의식이 우리 성격이나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문입니다. 이 학문에서는요, 주장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이 있죠? 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자, 하나는 파란색 동그라미의 무의식, 또 하나는 리비도라는 뭔가 성적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자, 이 무의식은 뭔가 우리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무의식이 이제 발달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격 발달이나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성적인 에너지, 리비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리비도, 무의식은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뭔가 리비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본능, 성충동,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본능 이상의 어떠한 우리의 본성 같은 거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상적이다. 이거는요, 뭔가 성본능이 우리 심리적 요소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있다.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심리성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것은 심리성적 발달, 자, 다른 말로는 성격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분석학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아동의 발달이 심리성적 단계 혹은 성격 발달 단계를 통해 진행되며 이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 발달, 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발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심리성적 발달 단계 혹은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자,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그 성적 본능이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즉 아까 우리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었죠? 성충동, 성봉등. 리비도가 집중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5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강기. 자, 구강기는 뭐냐면 리비도가 성적 본능이 입이나 뭐 입술이나 혀 여기에 집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아이가 뭔가 입을 통해서 그 리비도를 해소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모유 먹는 거, 이제 애기들 보면 막 장난감 뭐 입에 물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입에 집중된 리비도를 뭔가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강기를 지나면요, 이번에는 항문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항문이 맞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이제 그 리비도가 성충동이 이제 항문 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설 같은 거, 배설욕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때 배설욕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뭔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남근기입니다. 남근기는요, 리비도가 그런 그 성기 부위에 이제 집중이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남자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학문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자, 이때 남근기에는 그 성적 애착이 이제 자신의 이성 부모에게 향해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많이 딱 들어맞진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이트는 예시를 든 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를 자신의 라이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고요. 사실 더 잔인한데 지금 잘 순화해서 말한 거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는요, 남근기를 지나면 잠복기입니다. 자, 잠복기는요, 그 리비도가 이제 무의식 속에 잠복합니다. 딱 어디에 눈에 보이는 어느 곳으로 딱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의식 속에 잠시 숨어요. 그래서 잠복기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때는 이제 우리의 뭔가 성적인 본능이 무의식 속에 잠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내 친구나 그 밖에 이제 가정 밖에 뭔가 외부 세계들, 이런 호기심들 있죠? 그런 것에 더 집중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식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춘기 이후로 보시면 되는데요. 생식기는 뭐 말 그대로 리비도가 이성과의 뭔가 결합, 뭔가 사랑 이런 것에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성욕구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생식기의 그 리비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근데 이론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요게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구강기야. 그러면 구강기에 뭔가 욕구가 불충족되거나, 우리 리비도가 입에 있다고 그랬죠? 성본능이. 이불을 통해 뭔가 이 리비도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걸 해소하지 못해서 욕구가 불충족돼. 혹은 입을 너무 많이 써서 욕구를 과잉 충족해. 자, 이렇게 되면요,
구강기에서 성격이 발달해서 학문기에 넘어가서 이제 성격이 발달해야 되는데 욕구가 불충족되거나 과잉충족되면 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성격이 그 상태로 고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성격적 장애가 발생한다. 그럼 뭔가 이 시기 때 욕구가 불충족되거나 과잉충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학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신박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이 학문, 이론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성격 발달 단계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구나. 근데 그럼 성격이 뭔데? 그럼 정작 성격은 뭐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성격의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원초화. 자, 쉽게 말하면 본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원초화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욕구야. 우리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요, 뭔가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고 뭔가 의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원리를 고려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뭔가를 떠올리고 이런 게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요, 뭔가 이제 처음에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 욕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이상이 있죠. 나만의 이상, 혹은 뭔가 도덕적 양심, 뭐 나만의 가치관, 이런 것을 초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원초아와 초자아가 있는데, 원초아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뭔가 욕구고, 초자아는 우리가 규범적으로 학습한 어떠한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본능과 뭔가 그런 이성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초아와 초자아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그 자아가 바로 이 원초아와 초자아, 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은 이 3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3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성격이 이제 발현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학문에서는요, 이번에는 성격이 아니라 의식의 3가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의식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의식, 그리고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의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이야. 현재 뭔가 어떤 것을 자각하고 있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정신적 내용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전의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의식부터 말할게요. 무의식은 의식과 반대야.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내용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 무의식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의식은 뭐 이런 겁니다. 뭔가 어떤 시점이나 뭐 평소에 의식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의식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정신적인 내용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시험 치는 상황이야. 이제 뭔가 암기 과목 같은 거 시험 치고 있는데요. 딱 문제를 봤는데 공부할 때 봤어 어제 밤에 이거 봤는데? 하면서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자, 그럼 그 전에 그 기억은요, 우리가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맞네 하면서 답을 적는, 그것이 뭡니까? 의식 속에 없었지만 이제 노력에 의해서 의식을 꺼내놓는 이런 것은 전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3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시가 빙하입니다. 자, 빙하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위로 튀어나온 빙하예요. 그 빙하를 보고 그 빙하도 커 보니까 크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물 밑에 속에는요, 실제로는 몇 배 되는 그런 부피를 가진 빙하가 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저 위에, 표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머리로 떠올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뭐 규범적으로 배운 초자아, 혹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의식, 제일 밑에 있는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원초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초자아, 자아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 자, 이 전의식은 저기 표면 쪽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의식의 노력에 의해서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이 다음에는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우리가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말하기를, 자, 불안은 욕구의 충족 과정에서 그 과정에 대한 억압이나 갈등을 제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욕구를 해결해야 돼. 충족시켜야 돼. 근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가 항상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가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자아가 이 불안을 뭔가 조절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아에 의해서도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 불안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방법들에 의해서 이 욕구가 좌절된 것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비현실적 방법에 의존해서 우리가 욕구 불만된 것을, 욕구 좌절된 것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 방어 기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인, 투사, 방동형사, 합리화, 승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시면, 먼저 이 부인은 있죠. 말 그대로 뭔가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의미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사실과 반대되도록 이렇게 막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뭔가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는 생각하기에 그것을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게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부인으로 혹은 부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사는 뭐냐면 뭔가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있죠. 열등감이나 뭐 죄의식 같은 거를 내가 아니라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길 가다가 친구가 가다가 변을 밟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화냅니다. 왜 내 옆에서 그렇게 걸어서 내가 여기 밟게 했어? 그런 것처럼 옆 친구한테 막 그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걸 투사라고 할 수 있고요. 반동 형성은 이거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요. 무의식 속에 뭔가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반대의 감정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거야. 그러면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보고 싶고 이거죠. 근데 이때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기제를 발휘해서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거, 이런 것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힘든데 뭔가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대의 감정으로 바꿔서 태어난 척 하는 거, 이런 게 반동 형성이고요. 자, 합리화는 우리가 아는 그 합리화입니다. 뭔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이제 들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뭐 실패? 뭐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뭐 가장 많이 보는 합리화, 선생님도 했고 그런 거 있겠죠. 시험에서 이제 점수를 낮게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나랑 비슷하게 점수 낮을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승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뭔가 본능적 욕구를 그 욕구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 그대로 그 욕구를 푸는 게 아니라 뭔가 대상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 욕구를 푸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본능적 욕구가 공격성이 너무 강해. 다 때리고 싶고 다 부시고 싶어. 이런 본능적 욕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본능적 욕구를 실제로 뭐 친구를 때리거나 화나서 막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권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력성이랄까요? 뭔가 공격성이나 강한 그 본능적 욕구를 이제 권투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권투 쪽에 다 푸는 거야. 이렇게 뭔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렇게 욕구의 그 목표를 옮겨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요, 많은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오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 억압, 억제, 부정, 투사, 이런 것도 있고요. 퇴행, 합리화, 승화, 뭐, 전이, 전치, 치환. 같은 말이고. 네, 반동 형성, 동일시, 해리, 신체화.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잘 돼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과제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과제 나갑니다. 자, 과제는요, 저번 주와 비슷하게 갑니다. 주제 1과 주제 2, 둘 중 한 가지 이상, 둘 다 고르셔도 되는 거고요. 골라서 성찰해 보기. 자, 주제 1은 자신의 성격과 성격 형성에 대해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을 토대로 성찰해 보자. 그러니까 어떠한 성격 발달 단계 봤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런 것이 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런 거. 주제 2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뭐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방어 기제 앞에 봤던 거 있죠?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한번 성찰해 보세요. 주제 이렇게 여러 개 주는 건요. 이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쓸 주제들을 풍부히 줬으니까 500자 내외로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수업도 마무리가 돼가네요. 사실 정신 분석하기는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막 최면처럼 막 누워서 뭐 말해보세요 하면 뭐 보이는 거 막 말하고 뭐 꿈에 대해 얘기하면 꿈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 그때 더 차근 추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방어 기제 봤잖아요. 그래서 뭐 방어 기제를 검사하는 그 검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검사하면 나는 평소에 이런 방어기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수업도 마저 잘 들으시고 다음 수업 때 보겠습니다. 안녕.